지금 시중에는 많은 분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4월 총선 이후에 아파트 값은 더 내려갈 것이다. 아니다.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제가 오늘 깔끔하게 아주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분위기는 4월 총선 이후 건설사 연쇄 부도를 우려한 4월 위기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들어서자마자 부도 처리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부도난 건설사가 5개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4월 이후 위기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 이런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좀 내면서 한계에 직면하는 업체가 앞으로 속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동산 PF를요,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내준 것도 금융권에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사에서 땅만 확보했다 하면 브릿지론 대출도 아주 쉽게 해줬고요. PF도 그냥 막 해줬습니다. 일단 분양을 하면 뭐 다 완판하니까 PF고 브릿지고 그냥 막 대출해준 겁니다. 그래야 은행권도 금융권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뭡니까? 나라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막 대출해준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은행이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부동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자, 땅을 확보했다 하면 이것저것 적정성을 따지지도 않고 뭐 대략의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다 지어졌을 때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다 될 줄 알고 그런 겁니다. 땅값의 적정가를 가치평가할 때 가치평가 자체가 뻥튀기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 금융권에서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고가로 분양을 해도 진짠가? 하고 분양을 다 받아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돈이 말라가면서 이 워낙 고가로 분양을 한 그 분양물이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 PF 대출 마구마구 해준 금융권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분양 소비자들의 그들의 빚으로 이익을 극대화해가면서 결국 부동산 버블의 거품을 키운 곳에서 금융권이 자유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껄끄럽게 들릴지 몰라도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저희 채널에서 그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건설사 부도 이야기가 시중에 떠돌면요, 그게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소형단지의 부동산 분양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주택건설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분양을 했다가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서 분양받은 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하는 건수가 작년에 844건이었는데요. 이게 30년 만에 최고로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숫자입니다. 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폐업하는 건설사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다는 거, 이건요 부동산의 호황에 그 쓰나미가 쓸고 간 흔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호황일 때 돈을 벌었던 건설사나 시행사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1위 건설사 등 유력한 업체마저도 부도가 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가 부강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 나성산업개발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 건설사들은 대부분 지방을 거점으로 건설업을 해온 시공사, 시행사죠.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요, 법정관리 신청업체 중에는 영세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지역 내 1, 2위를 하던 굵직한 회사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부강종합건설의 경우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건설사지만 울산 지역에 가면 1위입니다. 이 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1,450억 원 규모인데요. 재작년 22년에는 전국 건설사 순위로 보니까 265위에서 179위로 한 86개 계단을 아주 급상승하면서 울산 지역에서는 1위에 탁 올라섰던 기업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전까지는 정말 나름 탄탄하게 갔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던 거죠. 자, 법원이 이들 업체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회생 담보권자들이 이 채무자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딱 묶어놓은 거죠. 자, 다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절차를 모두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스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도권의 건설사, 시행사들도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 판입니다. 나성종합건설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나성산업개발 또는 세종 BK개발 이런 것도 한꺼번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신청한 거죠. 나성종합건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세종 모닝시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종시에 세종 모닝시티라는 것이 있는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을 지어서 완판시키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개발업체입니다. 소형 개발업체인데 대단한 건 뭐냐면 과감하게 자체 브랜드를 써서 분양을 완판했습니다. 이건 정말 능력 있는 업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뭐 무슨 힐스테이트 땡땡, 뭐 SK 이런 식의 이름들의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걸 현대에서 공급하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그냥 시공사일 뿐이죠. 시행사, 사업의 주체는 자본이 넉넉지 않은 작은 시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시공을 현대에서 하고 또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일군 건설사에 우량한 재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공하죠? 책임 준공을 어디서 하죠? 그러면 뭐 일군이다 그러면 대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대형 건설사랑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그들의 좋은 수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종시에 지방에서 소형 개발업체가 과감하게 자체 브랜드로 분양을 해서 성공한다. 이건 능력이 있는 대단한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새해 들어 건설사 폐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공사업체가 총 6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이 좀 완화됐을 때 업체가 폭증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폐업한 업체를 모두 부실한 데이터로 삼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화랑 시기를 넘어 이제는 위기의 시대가 왔다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선분양 후 시공입니다. 짓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이거 정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죠. 입주는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내가 낸 분양 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 주택사업자가 30가구 이상의 분양을 하면 허그의 분양 보증이 있어야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분양 보증은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면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의 중도금은 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도가 난 이후에 납입된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도가 내일 모레인데도 계속 돈을 납입하라는 회사가 있으면 납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수분양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제 영상을 거의 매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중에 첫 번째는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지 아니면 다른 건설사를 정해서 계속 공사를 할지 이 두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공사 진행이 80%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멈췄다 라고 한다면 선택권의 여지 없이 자동으로 분양 이행이 진행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국지적으로 더 오를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하방 압력이 거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오르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은 급하게 올라갈 일이 없다 라고 보시는 시각이 아마 현명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아마도 주택을 사려는 분들의 마음에 많이 걸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표용호TV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키워나가는 채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독자가 아니라면 뭐 부자가 되든 말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잖아.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